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유아 발달 관련 놀이 전문가인 이보연 소장님과 함께 잘 노는 아이가 잘 자란다는 주제로 아이들의 놀이 꿀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북플런서 김초롱입니다. 소장님,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연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들 상담하고 부모님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절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이 놀이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요즘에 엄마들이 집에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놀이의 꿀팁은 정말 중요하고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아부터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6개월에서 8개월인 아이들이 대근육이 저희가 눈에 봐도 정말 빠르게 신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엄마가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대근육 발달 놀이가 있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또 대근육 발달 놀이가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을지 소개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제 엄마, 아빠, 물론 이제 개인차는 있을 거예요. 각 가정마다. 하지만 대부분 아빠들이 체격이나 체력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이런 좋은 체력을 바탕으로 조금 더 박진감 넘치고 역동감 있는 대근육 활동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고, 또 어머님은 조금 더 잔잔하게 해주시면 덜 힘든 거, 이런 대근육 촉진하는 활동 해주시면 좋은데요. 아버님들이 하시면 좋을 거 추천드리면은 로켓 발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 딱 잡고 자 로켓 하나 둘 셋 슝 뿅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목에 힘을 딱 주고요. 그 중력에 저항하는 힘을 기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비행기 태우기, 비행기 자세, 아빠가 누워서 발 올리면 아이가 이제 거기에 배를 대고서, 그래서 목을 이렇게 위로 하고 팔과 다리를 이렇게 힘을 딱 주는 거, 이게 정말 아이들의 어떤 감각 통합 발달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요 힘 쓰는 거는 아버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어머님들은 좀 아이를 막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많이 움직이게 하는 거. 그 집에 누구나 어느 집에나 다 상자, 종이 상자 있지 않습니까? 택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앞뒤를 뚫어 가지고요, 이 터널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앞에다 두고 엄마가 맞은편에서 우리 아기 이리 와봐 그러면서 아기가 기어가게 한다거나, 혹은 소파에 딱 어머님이 앉으셔서 아기를 여기 무릎에 딱 다리를 벌려서 딱 앉히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오프로드 어드벤처. 그 사륜 구동차 타고 오프로드 달리는 것처럼 아이 딱 두고서 자 이제 시동 켭니다 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무릎을 막 조금 세게 움직이거나, 살짝 무릎을 벌려서 조금 엉덩이 빠지게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가 몸의 균형을 익힐 수 있게 해주는 놀이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부모님들도 함께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대근육 활동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밥 잘 먹으면 우리 아이 대근육 잘 튼튼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신체 발달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자연스럽게 대근육 발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이쯤이 되면은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이제 앉기도 하고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기도 하고 이런 손가락으로 어떤 걸 짚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소근육 발달 놀이에는 어떤 게 좀 있고 좋을까요? 6개월에서 8개월 아이들은 제법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는 그 능력이 제법 좋아집니다. 그래서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물건을 잡고 들어 올리는 것들이 되는 거죠. 이거는 소근육 발달, 그리고 미세운동 협응력 발달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활용하는 놀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이제 집집마다 이제 얼음 트레이 있고, 얼음 트레이 없으면은 계란판 요거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볼록볼록 다 구멍들이 있잖아요. 고기 안에다가 자잘한 물건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 콩, 쌀, 좁쌀은 좀 너무 작고 그런 건 빼고, 뭐 작은 털실 조각, 뭐 구슬, 이런 것들, 뭐 옥수수와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 걸 넣고 아이가
그걸 이제 손으로 하나씩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빼보게 하는 거예요. 일명 손낚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 외에도 그 집에 뭐 주방 기구나 뭐 도구들 많잖아요. 그럼 막 두께나 크기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기나 두께에 따라서 아이들이 잡는 방법이 다 달라지거든요. 어떤 거는 이렇게 잡아야 하고 어떤 거는 요렇게 잡아야 하고, 그래서 다양한 손동작을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좋고요.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감각 자극에 특히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소리 나는 전화기 혹은 뭐 피아노 장난감 이런 것들을 두드려 보고, 그래서 자기가 딱 누를 때 소리가 나거나 빛나는 거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소근육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얼음 트레이나 계란판에 뭐 이런 집을 수 있는 조각들인데 그 조각들이 촉감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런 소근육 발달하면 뇌 발달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소근육은 주로 손을 사용해서 하는 놀이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손이 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손에는 굉장히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더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두뇌 활동이 촉진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특히 손끝을 자극할 때 신경세포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감각 자극의 발달을 促진하는 뇌 시냅스가 더 많이 형성된다라고 하니까 손 많이 쓰게 해주세요. 네, 손 많이 쓰게 해주세요. 네, 뇌 발달하면 우리 엄마들이 또 언어적인 부분, 우리 아이가 언제 말문을 틀지 그런 거 많이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쯤 됐을 때 아이들이 6개월쯤 되면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엄마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주면 좋을까요? 정말 이 시기가 중요해요. 옹알이 말 같지도 않은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아이들이 어떤 최초의 의사소통을 하는 거고, 이러한 의사소통에는 사회성 도 습득을 하고요. 그리고 엄마와의 유대감도 얻게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쯤 되면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보면서 옹알옹알 해요. 그런데 그 어린 아기들도요, 자기가 옹알옹알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뭔가 나한테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옹알옹알 하는데 엄마가 그걸 무시하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낙담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옹알옹알 할 때 부모님은 눈 크게 뜨고 아이 이렇게 따뜻하게 쳐다보면서 마치 막 아주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의미를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다고. 우리 지수가, 그랬다고. 아유, 지금 좀 배가 고프다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아이가 옹알옹알 할 때 중간에 말 끊으시면 안 돼요. 아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 말이 끝난 다음에 엄마가 그랬어 저랬어 이렇게 해주면 애기들이 신기하게, 애기들도 엄마 말을 안 끊어요. 엄마 말하는 걸 끝까지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 끝나면 또 애기가 와와와 이거 하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말의 순서를 배우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우리 언어의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상대방이 말이 끝나면 내가 말할 차례구나. 요거를 여기서부터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6개월이 되면 저 사람이 내 엄마다 이거를 딱 알아요. 그래서 애착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의사소통을 할 때 애착도 보다 잘 형성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저는 옹알이를 아기가 하고 엄마가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대화의 첫 시작, 의사소통을 처음 하는 게 엄마고 그 소통을 배운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저도 저희 아기한테 우리 뭐 웅진이가 이렇게 했네 하면서 옹알이를 해주고 또 기다렸다고 하니까 아기가 진짜 그 속도에 맞춰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이거 잘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죠? 네, 그럼 이제 돌 전후로 한번 가볼게요. 12개월 전후가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2단어 정도를 지시를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엄마가 말하는 걸 유심히 쳐다보고 또 따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엄마가 어떻게 재밌게 놀아주면 좋을까요? 이제 돌 전후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첫 말, 첫
단어를 내뱉기 시작해요. 뭐 엄마, 아빠, 빠빠 이런 거. 그래서 전에는 언어를 이해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언어를 표현하는 게 가능한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요때 아이가 제대로 똑바로 말을 하려면 부모님도 똑바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물쭈물 막 말끝 흐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고 입모양 아주 확실하게 또박또박 아이 쳐다보면서 해야 해요.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이 특히 그 관심을 갖는 언어가 뭐냐면 재밌는 언어예요. 재밌는 언어가 어떤 것들이냐? 주로 의성어와 의태어예요. 뭐 떼굴떼굴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아이와 놀이를 할 때 이런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아이들이 그거를 모방해서 언어 표현을 더 빨리 잘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놀이를 할 때 자동차야 이거 저 자동차 빨리 가네 이게 아니라 자동차가 쌩 하거나 부릉부릉 빵빵 빵빵 비키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이가 딱 엄마를 쳐다보면서 빵빵 자기도 따라 하거든요. 그럼 또 아이가 딱 그 말을 따라 할 때 또 우리한테 필요한 거 뭐? 리액션. 방청객 수준의 리액션. 오 빵빵 막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어떤 게 좋냐면 혼자 막 독백을 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아이와 놀이를 하거나 평소 일과를 할 때도 부지런히 아이 이름 부르면서 말 많이 건네시는 거 이게 정말 좋습니다.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자극을 많이 해주고 아이랑 소통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8개월 전후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면서 사물 인지도 좀 강화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금 많이 노출을 해주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이제 그 책을 이제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도 배우고 그러는데, 책은 정말 좋은 수단이에요. 아이에게 많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주고 사물에 대한 어떤 뭐 이름도 알려주고 개념도 알려주는 거. 그런데 이제 그것만 봐갖고는 아이들이 이렇게 팍 와닿지는 못해요. 아무래도 책이 정말 좋기는 하지만 책은 좀 평면적인, 그러니까 입체적이지 못한 그런 좀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에서 배운 것들을 더 확실히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사물을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책에서 뭐 사과를 받거나 뭐 배를 받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 어머님이 실제 뭐 마트에 뭐 아이랑 같이 갈 때도 있고 집에서 이제 냉장고에서 그걸 꺼내면서 이 사과 아까 우리 그림책에서 봤었지 빨간 사과 그러면서 냄새도 맡아보게 하고 만져서 촉감도 느끼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함께 해주시면 아이는 딱 하고 개념이 더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이제 조금 크면은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이 시기에 아이랑 어떤 식으로 놀이를 해주면 좋을까요? 예,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이 이게 뭐야는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대답하기도 전에 딴 데로 간다. 이제 이런 거, 뭐지? 막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보냐? 모르는 게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건 아이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이제 인지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됐다라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은 주의력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순간 이게 궁금하면 이게 뭐야 했다가 눈앞에서 그게 안 보이면 또 싹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건 많은데 제대로 확실히 하나도 알지 못하면 그건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아이가 좀 제대로 된 어떤 사물 인지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님은 조금 더 요령이 필요하신데요. 아이가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이가 흥미를 갖게. 아이가 집중은 어떨 때 제일 잘하냐? 재미있을 때 제일 잘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게 뭐야? 라고 또 시선 돌려서 딴 거를 보려고 할 때 부모님이 아이의 주의를 착 낚아채는 그런 연기력이 필요한 거죠. 이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러면 애가 이러면서 엄마를 다시 쳐다보거든요. 그럴 때 이거는 뭐고 그래서 아이랑 아이 컨택 눈 맞춤 하면서 조금 오버한다라고 쉽게 약간의 들뜬 목소리, 전 세계 어린이들이 약간의 들뜬 목소리를 좋아하거든요. 리드미카라고 들뜬 목소리로 막 이렇게 표정을 다양하게 지어서 해주게 되면은 아이가 거기에 딱 집중하면서 더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표정과 리드미컬한 이런 리액션으로 오늘 당장 우리 아이랑 함께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집에서 놀아줄 수 있는 이런 아주 세밀한 소근육 발달 놀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어떤 세밀한 소근육 발달을 이제 전문 용어로 미세 운동 협응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능력이 있어야 학교를 가서 우리가 이제 집필식 과제라고 하는 그리기, 쓰기 요거 할 수 있고요. 요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가면 우유 급식을 하잖아요. 애들이 우유를 이거를 못 따가지고 못 먹는 애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 손끝을 여물게 해주는 걸 해야 하는데 이런 미세운동 협응력은 도구를 사용할 때 가장 잘 발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색연필로 막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거나 가위질을 한다거나 집게나 젓가락으로 어떤 작은 물건을 집어보는 거 이런 것도 좋고요. 조금 더 어린 아이라면은 뭐 이면지 같이 못 쓰는 종이 같은 거 신문지를 이렇게 찢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종이에다가 엄마가 크게 매직이나 크레파스로 어떤 선을 슉 그려주면은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찢어 보는 거 이런 것도 좋고요. 스티커도 활용할 수 있어요. 좀 처음에는 통통한 스티커 요거 바닥에 붙이고 이렇게 뜯어보게 하는 거 점차 얇은 스티커로 바꿔서 이렇게 손끝을 사용해서 뜯어보게 하는 것도 미세운동 협응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놀이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는 걸로 해서 소근육 발달 놀이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티커를 떼는 거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스티커를 우선 붙이고 또 떼기 놀이를 하면서 집 정리도 하고 네, 여러모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고 난 다음에 놀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그림책 역할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해요. 경험을 해야 하죠. 그런데 이거를 다 직접 몸을 부딪혀 가면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책은 우리가 그동안 나와 있는 아이들이 꼭 알면 좋을 그런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딱 함축시켜서 제공해 준다라는 굉장히 어떤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책만 잘 봐도 아이는 세계를 여행한 것 같고 동물원을 안 가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책은 아이에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는 어떤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 상상력을 촉진시켜 주는 것들도 있고 또 책을 읽으면서 언어가 발달하고 또 함께 읽으면서 유대감도 발달하는 정말 좋은 것들이, 좋은 기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책을 아이가 혼자서만 읽을 땐 이러한 좋은 효과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주면 아이들은 맛보고 뜯고 침 바르고 찍고 사실 주로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해도 그냥 사놓기만 하고 던져놓기만 하면 무용지물인 셈이죠. 그래서 이 그림책이 갖고 있는 이런 훌륭한 기능들을 제대로 누리시려면은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함께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를 보면서 이거는 이 아이가 좀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그거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해 주시고 또 아이가 흥미를 보이면 더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떤 확장적인 사고를 이끄는 거 이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 그림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은 놀이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재, 재료가 됩니다. 만일 그 그림책에 어떤 놀이가 간단한 스토리가 있는 거라면 저는 그런 책을 읽은 후에 아이와 함께 인형을 이용해서
거기서 나온 어떤 스토리를 모티브로 해서 어떤 인형 놀이나 상황극 놀이를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려요. 근데 또 여기서 가끔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럼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 그대로만 하시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이가 거기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떤 대사를 했는데 엄마가 화들짝 놀라면서 어머, 책에선 안 그랬잖아.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요건 아이의 창의력을 말살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책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거를 응용해서 자기식대로 표현을 한다라는 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확장적 사고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놀이할 때는 그때그때 소재에서 따왔지만 다양한 스토리를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이의 언어적 유창성 그리고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되니까 왜 다르게 하지? 이렇게 염려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와 책을 보는 게 혼자 아이가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랑 같이 책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꼭 독후 활동처럼 아이랑 그 책과 관련돼서 인형놀이를 하는데, 그 책 이야기 그대로 할 필요 없이 아이가 상상할 수 있게 더 많이 격려해 주시면 더 좋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네, 소장님, 그러면 영아부터 유아까지 이렇게 책으로 다양하게 놀고 다양한 놀잇감으로 놀아온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얼마나 또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미국에서 한 연구 중에 그 가정들을 이렇게 쭉 살펴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지능 지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그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적 요인이 아이의 지능 지수를 높이는가? 그래서 IQ를 높이는 환경적 조건 뭐 10가지 뭐 이렇게 이제 내놨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저의 흥미를 끈 게 뭐냐면 집에 아이를 위한 책이 있는가, 그리고 부모가 아이와 정기적으로 놀아주는가, 그 요소가 있었어요. 집에 아이를 위한 책과 장난감이 있고 그걸 가지고 아이와 놀아주는 부모는 아이에게 그런 발달 자극을 주고 부모와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 인식이 아이들의 어떤 지능 지수를 높인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이렇게 다양한 책을 읽고 부모와 함께 놀이를 하는 아이는 특히 언어 영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훨씬 더 좋은 발달을 보이고, 또 초등학교 때 학습에서도 이러한 자극을 받지 못한 아이들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부모 자녀 사이에 좋은 유대감이라는 것도 보너스로 받게 되겠죠.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대근육 발달부터 소근육 발달까지, 그리고 책 읽기를 통한 발달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소장님, 이제 오늘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한번 이 이야기는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런 바쁜 시간을 짬을 내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좋은 부모, 충분히 좋은 부모세요. 그래서 다른 잔소리 안 하고요, 지금처럼만 하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는 칭찬,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코끝이 막징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이렇게 북클럽 랩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도 지혜롭게 잘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구독자분들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